환자분 스스로 처음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증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요. 또 혈압약도 끊으시고 갱년기장애약도 드시고 계셨는데 이것도 끊으시고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셔야만 했던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끊으실 수 있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셨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명증이나 뇌명증 또는 불면증 또는 고혈압 등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치료가 뭐 병원에 가셔서 치료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명증, 뇌명증 또는 불면증 이러한 질환들은 고혈압 이러한 질환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질환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하려면은 우리가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질환들이 사실은 공통적인 원인을 지니고 계신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러한 질환이 잘 오느냐,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증, 머리에서 삐 소리가 나는 뇌명증 또는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 고혈압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자, 이 신경독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독소. 신경독소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몸에 이 독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독소 중에서는 우리가 신경에 접근해서 우리가 신경 기능을 손상을 주고 신경 회로를 나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경 독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에 여러 가지 있는 독소가 모든 독소들이 다 신경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일부 독소들은 신경 회로에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신경 회로를 망가뜨리거나 손상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신경 회로에서 사실은 기능이 올바르다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자꾸 신경을 자극을 주거나 신경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신경 회로에서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밖은 조용한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소에서도 우리가 신경 회로의 기능이 손상됐기 때문에 신경 회로에서 이렇게 신경 회로의 신경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없는 소리가 창조가 되는 것이죠. 없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신경회로의 기능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명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증 오시는 분들이 어떤 중이염이 있거나 고막이 나빠지거나 어떤 웨이도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경회로, 즉 청각신경에서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창조가 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머리에서 귀에서 삐 소리가 나거나 지지직 소리가 나거나 기계 소리가 나거나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경회로가 이렇게 나빠지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근본 원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경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 독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신경 독소를 제거가 되면은 청각신경이나 뇌신경을 자극을 주던 이러한 독소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명증이나 뇌명증 또는 불면증 등이 호전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경회로를 누가 자꾸 채찍질을 한단 말입니다. 신경 독소가 와서 자꾸 채찍질을 하고 자극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회로가 손상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불면증도 마찬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이명증이나 뇌명증이 있으신 분들이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잠자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편안한 수면 모드로 신경이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신경을 자꾸 자극을 주고 신경을 때리고 자꾸 신경을 회로를 채찍질하듯이 자극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자꾸 야 일어나 너 일어나 라고 자꾸 말을 해서 자꾸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자고 있는 사람을 자꾸 회초리로 때린다든지 자꾸 자극을 주면은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불면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신경 독소라고 하는 것은 신경회로나 신경 기능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극을 주게 되고 또한 자꾸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신경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이명증이나 뇌명증 또는 불면증이 생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시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신경 독소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몸의 독소들은
꼭 신경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위에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신경 독소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또한 혈관에도 이러한 독소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금속이 독소 중에서 가장 심하고 가장 병리적이고 가장 질병을 많이 유발하는 이러한 독소가 될 텐데요. 이러한 중금속 독소들이 혈관 내에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혈관을 따라서 흘러다니면서 혈관을 손상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금속이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중금속은 그 혈관 내에 돌아다니면서 혈관 내막을 자극을 주고 혈관 내막에 미세하게 손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 기능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혈류가 흘러가면서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떠한 신경 독소가 있거나 혈액 내에 독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소들로 인해서 자, 이명증도 생길 수가 있고 뇌명증도 생길 수가 있고 불면증도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또한 고혈압도 같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가지고는 치료를 효과를 보시기가 힘든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독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야지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뭐 이명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뭐 신경 안정되는 이러한 뭐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신경 안정제라든지 또는 이명에 좋다고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연 보충제를 드신다든지 마그네슘을 드신다든지 또는 그 뭐 상식적으로 이명이나 뇌명이 있으신 경우에 은행잎 추출물들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연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혈관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아연은 우리가 신경 기능에도 도움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마그네슘 역시 신경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고 혈관에도 도움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명이 있거나 뇌명증이 있거나 고혈압 있는 분들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오메가3를 고혈압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어리 단백질을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치료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효과가 예상보다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혈관 내에 흘러가는 이러한 중금속 독소 또한 신경회로에 접근해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이러한 중금속 독소를 제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지 모든 질병이 다 많이 호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를 이 나무를 어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무 뿌럭지를 제거해야지 나무가 제거되는 것이지. 나무 이파리만 계속 이렇게 제거한다 그래서 나무가 제거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경 안정제라든지 또는 아연 보충제라든지 뭐 은행잎 추출물이라든지 뭐 정어리 추출물 뭐 이런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도움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치료 방법은 이파리만 제거하는 것이에요. 나쁘지는 않고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질병의 근본적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가 환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 또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치료 방법에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우리가 어떤 나무가 있다면 나무의 질병의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명증, 뇌명증, 불면증, 고혈압 동시에 지니신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뭐 갱년기장에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신데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시면서 약 3, 4개월 치료하시면서 이명증 또는 뇌명증, 머릿속에서 귓속에서 지직거리고 삐소리 나는 이러한 증상이 70% 정도 없어졌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혈압약을 드시던 분인데 혈압약을 지금 현재 절반을 줄이셨습니다. 절반을 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매우 정상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혈압약을 다 끊어라. 이 정도 혈압이면 혈압약 충분히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불면증 약을 드시던 분이셨죠. 그래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불면증 약도 드시고 뭐 신경 안정제도 드시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 약도 드시고 갱년기 장애 약도 드시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약을 드셨던 분인데 저희 한의원 3, 4개월 치료하시면서 이러한 약을 혈압약은 절반 정도 줄이셨고요. 물론 혈압 정상입니다. 금방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갱년기 약이나
뭐 신경안정제, 불면증약 전부 다 끊으시고 정상으로 된 이런 분이셨는데요. 이러한 분의 경우에도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치료했던 방법은 저희가 뭐 어떤 은행일 주물을 드리거나 한약제로서 뭐 연교, 만형자 이런 거 드리거나 뭐 아연 보충제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저희가 해드린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신경 독소를, 중금속 독소를, 혈관 독소를 해독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해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50대 중반 환자분을 조금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병리적인 부분을 파악해보고 조금 더 상세하게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환자분이 병리적인 상태를 파악하기까지 그리고 이 환자분이 독소를 제거하기까지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복진도라고 합니다.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압진, 타진, 시진, 망진, 축진 등을 통해서 내부적 병리 사항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의사들도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중요성을 조금 의사들이 좀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최상의 효과를 저희가 발휘할 수 있는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복진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복진도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흉곽 부위 폭이 있고 골반 부위 폭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저희가 소양인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를 보면은 여기 복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압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압통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의사의 손으로 이렇게 감지를 해보고 눌러봤을 때 통증이 느껴지시는 부위를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그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압통이 지금 환자분이 명치 부위와 배꼽 부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체에 이만큼 독소가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표시된 만큼 독소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소양인으로서 또한 이와 같이 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적합한 우리가 한약제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체질적인 불균형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이와 같은 경우는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경우도 우리가 식생활이나 또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 부위에, 대장 부위에 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장 청소나 이런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중에서도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식생활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발 중금속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이 모발 중금속 검사를 보면은 지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많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은 뭐가 많은 것입니까? 자, 이거는 중금속 검사입니다. 중금속 검사이기 때문에 수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은은 뭐가 됩니까? 신경 독소도 되고 심혈관 독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이 많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신경 회로가 기능이 나빠지신 것이고, 또한 신경 회로에서 피 소리가 나거나 뭐 지지직 소리가 나거나 이와 같은 소리가 난 것이죠.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치료하셔가지고 이러한 뇌명증이나 이명증이 70-80% 호전되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그 효과이시죠. 다른 병원에서 이게 치료하신 분들은 이러한 효과를 보시고는 상당히 지금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가장 인체 친화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리고요. 자, 상식적으로 이와 같이 수은이 많이 몸에 축적되어 있다고 하면 이 수은을 해독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 수은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환자분께서도 좀 실천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수은이 상당히 좀 높은 수치인데 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산물 중에서 연어, 참치, 대형 해산물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요것은 수은이 많이 축적된 그 수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해안가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 수산물, 멍게, 해삼, 게, 조개, 새우 이런 것들도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와 같이 수은이 높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이면은 단백질 섭취를 그 육지 단백질 말하자면은 소고기나 닭고기나 뭐 오리고기나 또는 뭐 양고기나 이와 같이 육지 단백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수산물인 경우에는 덩치가 작고 또 생명이 길지 않은 뭐 멸치라든지 빙어라든지 꽁치라든지 정어리라든지 이런 거를 섭취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요 알루미늄이 상당히 많이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알루미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뇌에
이 우리 머릿속으로 뇌에 축적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치매의 원인으로도 우리가 많이 지목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알루미늄도 머릿속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신경 독소가 될 수가 있고요. 심혈관 독소도 역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알루미늄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알루미늄을 해독하는 이러한 약재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환자분께서도 약간의 식생활에서 실천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알루미늄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통조림 식품 이러한 것을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 통조림 식품에 알루미늄이 좀 함유가 되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이 알루미늄 코팅 식기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식기, 이러한 식기를 쇠젓가락이나 쇠숟가락으로 박박 긁어서 드신다면 알루미늄이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알루미늄이 높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호일,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에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보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알루미늄 호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 환자분께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식생활을 잘 실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약제도 또 잘 잡숴주셨고, 그래서 환자분 스스로 처음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증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요. 또 혈압약도 끊으시고 갱년기 약도 드시고 계셨는데 이것도 끊으시고,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셔야만 했던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끊으실 수 있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셨던 이러한 놀라운 효과를 저희가 거둬들이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효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신경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와 같은 수은이나 알루미늄 이런 신경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이명증과 내명증 그리고 불면증, 고혈압, 함께 갱년기 장애 등등 함께 동반되기 쉬운 이러한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면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